자, 우선 먼저 라펠로피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라펠로피나를 검색하면 이런 영상들이 나와요. 360도 턴. 그래서 이니에스타, 사비가 잘 쓰는 턴이고 360도로 도는 아웃프런트, 인사이드 돌면서 각을 만드는 이런 플레이들. 그래서 사비가 이렇게 돌면서 엘클라시코 첫 번째 골 만들고 또 이렇게 메시한테 어시스트 하는 플레이.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라펠로피나를 시전해야겠다 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선수들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플레이인데, 이게 축구가 패턴이고 반복되다 보면 이제 그 용어에 대해서 이제 라펠로피나라고 하죠. 네, 그 다음은 라크로케타인데, 라크로케타 에이요, 이게 팬텀 드리블, 양발 드리블, 라크로케타라고 지칭을 하고, 축구 보면 많이들 쓰죠. 또 뭐 조축이든 풋살을 많이 하시면 양발 드리블, 그러니까 인사이드로 어떻게 보면 이동 컨트롤 뭐 이렇게 한다 하는데, 라크로케타라고 해요. 팬텀 드리블, 메시나 뭐 이니에스타, 뭐 스페인 선수들 다들 많이 쓰고 그냥 라크로케타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유명 그 3단 라크로케타, 그리고 이제 뭐 이 정도. 저작권 때문에 여러분 찾아서 보세요. 근데 제가 너무 이제 뭐 대충 알려주는 것 같을 수 있는데, 사실 2020년에 제가 꾸게를 처음 했었는데, 라크로케타, 라볼피아나, 라펠로피나, 뭐 하프스페이스, 뭐 비트윈 더 라인, 이런 얘기를 그냥 저는 그냥 뭐 당연히 안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 그래도 바르셀로나 팬들이 모인 갤러리면 뭐 이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런 용어를 쓴다고 해서 저 깜빵 보내고 막 축구 아는 척하고 막 이런 고릇이 많이 당했었는데, 아무튼 저도 이제 바르셀로나 축구를 많이 보다 보니까 또 전술 공부도 하게 됐었죠. 근데 이제 뭐 여러분이 보시는 뭐 해외 축구 뭐 칼럼 이런 것들 다 이제 다 퍼오는 거잖아. 저도 이제 스피엘벌라그라는 그 사이트 전술 많이 알잖아요. 거기 좀 있으면 이제 하프 스페이스랑 라볼피아나 얘기도 할 건데, 좀 놀라웠어요. 근데 사실 족같긴 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저도 풋살을 나가는데 어떤 이제 볼 좀 차는 분이 포켓 이런 거 많이 써요. 하프 스페이스 뭐 포켓. 근데 사이 공간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용어 쓰는 걸 저도 막상 남이 쓰는 걸 들으니까 좀 뭔가 싶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포켓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메시 픽스 더 포켓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메시 위치가 하프 스페이스, 되게 전술적 요충지. 그래서 하프스페이스 얘기를 존나 해서, 근데 왜 하프스페이스가 하프스페이스냐, 그러니까 경기장을 나누는 거야, 18개의 구역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미지를 보면 지금 회색 처리된 게 하프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여기가 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공간 18개로 나눠서 존 14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프스페이스의 다이어거널리티, 대각선 패스가 중요한 이유가, 측면이나 이제 횡패스, 종패스는 각을 못 만들어. 근데 대각선의 위치에 있을 때 이제 대각선 반대 전환 패스, 대각선으로 월 패스, 그러면 받는 사람도 45도 각도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프 스페이스가 중요한 게 전략적 요충이죠. 그래서 상대 미드필더 수비 사이 공간에서 이제 수비수를 끌어내리는 거죠. 그럼 그 각도에서 받는 선수가 이제 각이 45도 각도로 만드니까 그냥 대각선 패스가 들어가거나 바로 이제 직선 패스도 나갈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공간이니까 이제 하프 스페이스가 전술적으로 대두돼서, 사실 이걸 이제 저도 스피엘벌라그인가 그 사이트에서 찾아봤는데 너무 존나 길고, 솔직히 축구를 이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존나 중요해서 하프 스페이스, 뭐 채널, 포켓, 뭐 하프 스페이스 침투 이 얘기 존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 요충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없이 라볼피아나 형태와 비대칭으로 백스리 변형을 가져갑니다. 저거 작년에 홍명보 감독 부임하고 이제 라볼피아나 변형 3백 얘기를 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성용 선수가 있었을 때는 이제 센터백 사이로 내려와서 이제 3명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수적인 우위를 가져가기 위한 움직임이 이제 라볼피아나 빌드업. 그래서 뭐 아르헨티나 감독 라볼페 이름 따와서 옛날 뭐 멕시코 리그에서부터 썼다. 근데 바르셀로나 축구를 보면 라볼피아나 많이 쓰죠. 그래서 센터백 2명 사이에 이제 미드필더 내려오는 거, 피보테, 부스케츠, 뭐 알론소, 이탈리아 레지스타, 피를로, 그렇게 3명을 만들면 공격수 2명 상대로 3대2 구도가 나와서 그 빌드업을 쓴다는 얘기고, 한국은 기성용 선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옛날 바르샤 경기를 보면 지금은 부스케츠가 센터백으로 나왔잖아요.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바르셀로나가 변형 3백을 이때도 썼어요. 과르디올라가 이제 존나 다양하게 빌드업 버전이에요. 근데 이제 부스케츠를 피보테처럼 쓰고 아비달 피케가 센터백 돼. 그럼 3명 되죠. 그리고 마스체로나랑 알베스가
그러니까 메시는 가짜고면 내려오니까 미드필더 4명인가 3-4-3, 3-3-3-1, 3-1-3-3 존나 다양해요. 그리고 이제 맨시티 과르디올라가 이제 풀백 인버티드 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막 사발레트 있을 때 풀백이 인버티드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고, 아니면 미년 있을 때는 필립 람이나 알라바를 스토퍼처럼 써서 3백 만들고 람을 미드필더로 올려서 뭐 3-2 빌더. 그래서 존나 다양해요. 그래서 뭐 임생이 뭐 라볼피아나 뭐 변형 3백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존나 투박해요. 정우영이나 뭐 박용호 같은 수비형 밀필을 쓰지만 존나 못해요. 그냥 이제 피지컬 좋아서 쓰는데 그냥 말이 안 돼. 근데 황인범을 쓰겠죠.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게 라볼피아나 빌드업. 센터백 2명이 벌리면 그 사이로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수적인 슈퍼리얼 누머셔 이거 가져간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뭐 좋아하는 꾸순이가 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라볼피아나 빌드업 아세요? 그게 뭐예요? 이러면 이제 패션이다. 이분은 이제 축구 좋아하는, 그냥 바르셀로나 유명해서 좋아하고 그냥 바르셀로나라는 경기를 봤다. 나는 이렇게 막 그런 걸 좋아한다. 뭐 이런 느낌이고. 아무튼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건, 일단 마스체로나가 존나 투박하지만 그래도 잘했어요. 그래서 빌드업 형태를 보시면 그냥 이거예요. 센터백 2명 사이로 마스체로나 피보트가 내려왔죠. 부스케츠 연결. 그래서 이 경기가 10-11 빌바오전인데 피보트 자리는 마스체로나 나왔잖아요. 근데 부스케츠가 센터백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빌드업 할 때 보면은 아비달이랑 피케가 센터백으로 가고 부스케츠가 피보트에 서로에 내려오고 존나 다양하게 변형 3백을 써요. 그래서 제가 저작권 영상 때문에 자세히 보여줄 수는 없는데, 아무튼 라볼피아나는 기본적으로 만약 센터백 정상으로 나왔다면 지금 한지플릭 같은 경우 대용을 피보트로 쓰잖아요. 그래서 대용이 내려오는 걸 잘 보시면 돼요. 네. 제가 뭐 라크로케타, 팬덤 드리블, 양발 드리블, 라펠로피나, 360도 턴,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 중요한 용어다. 그냥 포켓. 근데 나도 잘 모르겠네. 포켓 채널이랑 하프 스페이스가 같은지. 용어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용어의 차이인 것 같아. 포켓이나 채널이나.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미드필더랑 수비수 라인 블록이 형성되잖아요. 그럼 그 사이 공간이 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사이 공간에서 썰어 들어가는 거. 그래서 메시, 이니에스타, 네이마르 이런 선수들이 존나 잘하는 거고, 그걸 원투로 썰어 들어가고, 또 그 공간에서 움직임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 있는 선수가 침투를 하잖아요. 그럼 뒷공간으로 따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풀백들. 그래서 PSG 보면 하키미가 그쪽 공간으로 뒤로 침투하잖아요. 그럼 걔가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고 또 그거에 공간을 메꾸는 거예요. 바르셀로나는 난 그거 존나 잘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월 패스, 벽 패스, 그 월 패스 잘 들어가죠. 월 패스 쫙 넣어줘야죠. 그래서 더 오디였다면 블라인드 패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스케츠가 종 패스 주는 척하면서 그냥 사이 공간으로 넣는 그림자 패스가 있거든요. 축구 많이 본 분들은 알 거야. 그리고 대각선 패스. 그러니까 대각선 각도 다이아고널한 게 중요하다. 45도. 근데 이제 용어는 그냥 편리하게 쓰는 지칭하는 거고, 또 축구가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쓰는 거고. 근데 사실은 2020년이 코로나 시대고, 뭐 2020년 스마트폰 없는 시대도 아니고, 사실 펫바르샤 축구 전 펫바르샤 유입된 거고. 근데 이제 이 펫바르샤 축구도 안 보고 이제 이 피파 온라인으로 축구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펫바르샤 축구는 예술이었고, 저는 또 과르디올라 좋아해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아름답죠. 요즘 현대 축구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뭐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죠. 아무튼 대충 정리해봤습니다.